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딱TV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7일 연속으로 사이드카 발동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 속으로는 7일 연속 사이드카 발동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오늘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제가 주말에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금 이제 주말에 일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뉴스 도트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불확실한 리스크가 해결이 되었고, 그 이슈 뉴스로 인해서 오늘 뭐 거래소 시장에 상승 사이트가 발동되긴 했는데, 향후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화질도 되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립니다. 오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들, 뭐 뉴스 정리나 이런 거 해드리니까요. 오셔서 좋은 혜택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앞전에 저번 주 이제 12일 날이죠. 12일 날이 금요일인데 11일 날에 제가 이 올 보이죠? 올 이래 보이잖아요. 그죠? 올이 이게 무료 카톡방이에요. 무료 카톡방으로 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리고 반응 따라서 하시라. 일단 저희 방에 이렇게 팔았다. 117만원에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LG이노텍이 얼마 갔어요? LG이노텍. 이 단기 종목 아니에요? LG이노텍. 지금 125만원까지 올랐어요. 그 이제 주당 20만원 정도 수익이죠? 예, 이렇게 수익 드시고, 그 다음 저희 삼성전기도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이게 16% 수익은 아니고, 더 큰 수익이죠. 그죠? 삼성전기도 수익이다.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합주까지도 상승세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 지수를 보시면 거래소 시장 말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하방에 잡힌 상태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개념 없이 폭락하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이제 실수하는 일이 잘 없고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2023년에 있었던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2차전지 하락세, 2차전지 폭락세보다 더 많이 떨어진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외봉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주가 아니면 여기 해된 솔주형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요소 여기까지 하락하는 수치가 거의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각 업종 종목들은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나 화물매체, 전력설비나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그 밖에 이제 원전까지도 다 주가가 이렇게 빠진 흐름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빠졌다는 게 이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복세는 역시 대형주 쪽으로 좀 회복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뉴스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면 등락폭이 상당히 좀 약하게 움직였죠. 그죠? 상당히 좀 약하게 움직였어요. 약하게. 거래소 시장도 오늘 이제 분봉을 보시면 거의 일봉상 아침에 5% 갭 떠서 그런 거지 등락이 한 1.5%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완만하게 움직였고요. 이제 그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조금 갭다가 말았지만 좀 완만하게 등락 없이 마감한 장세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시가 지금 뭐 5월 말처럼 주가가 그런 식으로 개념 없이 계속 떨어지면 주식 누가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 과정이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역시나 향후 주가 움직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쪽 쪽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익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손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손실 중인 종목이 있어도 조금씩 매가 가거든요. NK전자도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메인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NK전자. 8% 9% 수익권이고, 여전히 잘하고 있죠. 그죠? 전 회원도 다 그랬어요. 오늘 HP, SP, 그냥 쌈박하게 한 10% 먹고 나갔습니다. 전략 매도치고 나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LG노텍 앞서 얘기해드린 거고, 뭐 SKC는 계속 홀딩 중에 있거든요. SKC도 지금 뭐 수익률을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2만원 가까이 수익입니다. 이것도 한 20% 가까이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상을 보면 이게 다 주가가 빠진 상태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대부분 다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빠진다고 해서 누구 잘잘못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래 된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제 저녁 방송 진행합니다. 가입하실 분 계시면 지금 여기 MTNW 네이버나 카카오에 MTNW 검색하시게 되면 요게 주가가 열립니다. 여기 열리고
이렇게 열리게 되면 중간에 요 고고스탁 민경준이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진행하니까 가입하실 분은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그 저녁 방송합니다. 오늘 아마 제가 오늘까지만 조금 이게 저녁 방송을 지금 이제 시장 관련해서만 얘기해드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다시 또 기법 강의 좀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까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 등락분이 작을 것 같고 내일 시장은 웬만해서는 큰 폭의 등락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입장이지만은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좀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뉴스 한번 살펴보고 제가 내일 이제 시장 방향성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오시면 이제 추천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들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역시나 스페이스X 상장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뒤에 나오죠. 역시 삼전 하이닉스 저번주 금요일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글로벌 IB들 헤지펀드들이 지금 뭐라고 레버리지를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증시에 관련해서 TSMC를 비롯해서 케옥시아 등 우리나라 삼전닉스나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이제 투자 자산들이 한국이나 아시아 증시에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을 레버리지를 때리는 것을 제한적으로 해버렸다. 이 소식을 인해서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또 뒤에 뉴스 나옵니다. 저 그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TSMC로 부족했나? 구글 이제 삼성전자 2나노 검도설에 좀 주가가 좀 오늘도 돌았던 의미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주가가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이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에 관련해서 광주 첨단 3지구를 한다고 얘기가 저번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꼭 체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도 SK 하이닉스까지도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력한 탄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원전 관련 섹터들이 떼거리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원전주 관련해서 보면 리밸런싱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종목이 좀 바뀌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한전기술, 우리기술, 이게 뭐 한전 KPX, 현대건설까지 급등을 했지만 한전 KPX나 현대건설 같은 것들은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묶어서 다 빠졌고요. 우리기술 같은 건 시간 안 가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기술을 무료로 이제 카톡으로 한번 이제 뭐라 하지 말고 하실 분 들어가시라고 말씀 똑같이 드렸거든요. 이것도 큰 상승세는 없고 시간에 거의 매수한 근처로 끝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그게 비중 실을 단계는 아니고 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먼저 집중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18일 날에 지금 미국의 한미 특별법, 특별투자법 관련해서 이제 그 대미특별법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투자를 하는데 아직도 안건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도 역시 만우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만우가 띄우는 기업부, 끈끈해지는 한미 에너지 간부, 결국에는 미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잘 안 되는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에너지는 결국 SMR 쪽인데 역시 기술도 있지만 짓는 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조선 분야에서 마스가,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만우가 등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원전 협상과 조선 관련 애들이 원래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했던 이 두 섹터들이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잘하는 부분,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거든요. 이게 18일 정도에 아마 좀 큰 맥락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와대 G7 참석에 지금 이제 기회다 미국과 대화할 수도 있다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대화라는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뒤에 나오는 퍼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미국과 대화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G7 회담에 참석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18일 날에 15, 17일 날에 프랑스 에이뱅 열리는 참석할 예정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까지는 미국과 대화를 하는데 뭘 대화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뒤에 뉴스가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롤러코스터 증시, 이번 주 FMC가 18일 날 나오는데 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정도인데 아마 물가 지수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아마 좀 물 건너갈 것 같아요.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또 지나가서 보면 푸틴, 트럼프 1시간 전화 통화했다.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젤렌스키 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김정은과 이제 산책 사진까지도 SNS 올리는 등 이게 조금 이제 광폭적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왜 저러지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뉴스 속보가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토요일 날도 얘기드렸던 중에 하나가 미국 이란 MOU 체결 뭐 이제 하는 속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했다는 소식, 결국 이스라엘이 문제였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것 때문에 조금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결국 오늘 이제 저녁 6시, 7시쯤에 속보가 나와요. 파키스탄, 미, 이란 평화협정 타결 19일에 스위스에서 지금 서명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니까 이제 밑에 밑그림이 조금 정해지더라고. 그죠? 이런 거. 벤스 부통령, 이제 제네바 참석, 트럼프도 참석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게 지금 아침에 나온 거거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뒤에 뉴스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 정전, 종전, 미국, 이란 합의 임박 등,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어떤 이제 그 선거에 맞는 지금 이제 베스트 지금 이제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월달이 마지노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달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유가거든요. 유가인데 유가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제 지금 빠르면 실물 경제를 느끼는 게 이제 한 2달, 조금 보통 한 3개월 걸린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면 유가는 결국에는 9월달에 지금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7월달에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80달러 떨어졌는데 70 몇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어느 정도의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결국 10월 달에 발표가 돼요. 이제 9월물이죠, 9월물. 9월물이 이제 10월 달 중순에 발표가 되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국에 관련해서 금리 인상 부분이 미국의 10월 29일 날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그걸로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 CPI, PPI, 이런 것들이 PCE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관련했던 그 기준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충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했다는 기대감이 10월 29일 날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스위스에서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떠냐? 그치? 지금 G7 정상회담에 15일에 17일 날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죠. 여기서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이란과 스위스에서 이제 종전 협상을 진행할 것 같고,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푸틴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죠. 그리고 10월달, 11월달쯤에 재차 지금 이제 이제 대북 같은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현 정부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관련해서 남북 대화 관련했던 부분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서 오늘 그 남북 관련된 정보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퍼즐이 맞아떨어지긴 한데,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뉴스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아침에 이제 이런 속보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야간 선물도 급등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유가가 큰 폭으로 좀 주가가 떨어졌어요. 유가가 지금 이제 뭐 마이너스 5% 떨어져서 80달러를 깰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도 역시 82달러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야간 선물이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19, 1.95 정도. 이 여파를 그대로 우리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오늘 국가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된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돌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이었던 미국과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트럼프 정권이나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이슈 뉴스가 만들어져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7월 달까지니까 얼추 한 3주 정도는 4주 정도는 이제 좀 조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상 또 이제 살짝 물고 나갈 거고요. 결국에는 7월 달에 있을 이제 삼성전자, SK가 실적이 오르다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여기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집 나가는 사람분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주식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도 없잖아요. 저희 뭐 핵심적인 종목들 다 사거든요. 안 산 건 회원이 안 샀지 사지만 한 적이 없습니다. 12일날 추천했잖아요. 15일날 수익 챙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가라 하거든요. HBSB 오늘 단타치고 나왔죠. 근데 오늘 몇 프로? 30% 올라갔습니다. 30%. 그 다음에 오늘 LG 이노텍 사가지고 이제 팔았죠. 오늘 무방에서 같이 줬죠. 지금 뭐 20몇 %까지 돌았었고. SKC도 지금 수익권이 확실히 수익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실험 먹었던 원익 IPS 없어요. 원익 IPS.
11만 몇천 원 들었던 원액 IPS 지금 1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1만 몇천 원 더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원액 IPS. 11만 4천 5천 원. 홀딩 하십시오. 쭉 홀딩 하십시오. 원액 IPS. 이때잖아요. 지금 얼마 갔어요? 이만 원 가 있잖아요. 들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SKC, 삼성전기, 또 역시 홀딩 중에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도 일단 당분간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고 그 실적을 고스란히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전라도 쪽에 공장 증설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경정 증설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섹터들이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젠순왕이나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기업들, 총수들이나 오너들이 뭐 예를 들어 쇼티지 현상이 생긴다. 혹은 뭐 어느 쪽으로 개발해달라.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또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제조업 중심이라 충분히 이제 그쪽 섹터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나 죽어도 깨나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도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 5월 말에 주가가 확 밀어놓고 난 뒤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밀어놔야 주가가 잘 간다. 신용 물량도 많이 털어내고. 그래서 이제 내일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만 지금 첫 번째로는 시장은 이제 삼전익수 중심으로 주가가 들어오겠지만 일단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당분간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반등성이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지금 당장의 어떤 새로운 악재 뉴스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트럼프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미국과 이란도 전쟁에서 수습하는데 지금 다시 한 3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슨 관세를 때린다거나 뭐 다른 나라를 다시 또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지 않을까 보고 오히려 이제 우크라라든가 뭐 대북 관련해가지고 좀 쇼맨십 활동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삼전익스 실적이나 각 다국적 기업, 특히나 미국이나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대만 등 반도체에 관련해서 좀 많이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 따른 기업들, 그 기업들에 따른 실적이 조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주가 등락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내일 두 번째로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어디다?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오늘 꼭 봐야 되는 게, 전공정 관련해서 봐야 됩니다. 전공정. 전공정 관련해서 체크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위 종목 쪽으로. 상위 종목 쪽 보셔야 되고요. 이거 무조건 사가지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 원익 IPX도 제가 추천해가지고 20만원 간다 했는데, 20만원 안 갈 것 같아요. 30만원 갈 것 같아요. 주가 흐름 보면 막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주가가,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주가가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이제 웬만한 업종들은 다 밀렸거든요. 각 섹터의 테마 대장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봉으로 들어오거나, 외봉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해당 솔주용으로 주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쌍바닥 찍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섹터의 테마 대장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잡아가셔도 저는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단기 종목들은 철저하게 단타로 일단 단타로 보셔야 되고, 단타 종목들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섹터로 봤을 때는 지수 중심에 먼저 보시고 이걸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등락이 작으면 이제 단기 종목들 쪽으로 조금씩 단타를 치시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건 우리가 지금 7일 연속으로 사이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건 뭐 유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또 단타를 치시는데, 또 앞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중소형주 쪽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주가 또 폭락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대형주로 또 수급이 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중소형 종목들 또한 조금씩 이제 지수가 진정될 때, 지수가 상방선에 이제 걸릴 때, 이게 뭐 9천선이다.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테마 타는 거지. 이것도 돌파 때리면 좀 만 몇천 포인트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중소형 테마가 없다. 소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주 종목들은 포트 같이 구성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역시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어디 쪽으로? 역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역시 방향을 잡으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 수급 들어왔던 뭐 발모제 이런 애들 올해 하반기부터 의뢰보험 진행된다. 이게 오늘 테마 탔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장세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사리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줘야 뭐 이제 로봇주라든가 이런 애들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2차전지 또한 마찬가지로 2차전지 섹터도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해서 2차전지 섹터들의 기업들이 충분히 바닥권에서 단기 대량 거래를 이제 수반해서 급등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보일 수가 있긴 하나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안 되지 않을까. 그게 보이죠.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이 결국에는 이제 삼전닉스에 관련해서 새로운 공장 증설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추천 종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좀 오시면 제가 좀 더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원익 IPX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X도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지. 그죠? 원익 IPX도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종공정 관련된 종목이 하나고, 이게 지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몇 등인가? 7등인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이거 거래대금이네. 시가총액이 오늘 코스닥에서 7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익 IPX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 견조한 조정이죠. 후성 보셨죠? 후성도 오늘 막 거의 폭등했잖아요. 원래 후성한테 추조정을 넣어놨었는데 거의 뭐 폭등한 모습이었고, 후성도 오늘 이거죠, 그죠? 반도체 핵심 공정 소재 6불화 텅스텐, 이 일본 업체가 2곳 정도가 생산 연구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의 반차익으로 후성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지금 만원대에서 100% 넘게 들어왔거든요. 정말 빨리 급등합니다. 뭐 테마 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원익 IPX도 내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원익 IPX는 역시나 구글,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10세대 텐서치 장비, 처리 장치, TPU 핵심 부품 생산 업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매출, 그다음 영업이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동종목은 주된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관련됐던 이제 전라도 공장 증설에 관련된 부분인지라 이거 좀 떨어지게 되면 내일 한 17만 한 5천원대 전후에서 공격적으로 한번 잡아오셔도 되는데, 좀 많이 수급이 돌았죠, 그죠? 이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진 않는데 워낙 시장이 좀 개짜 같아가지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1차 매수 구간은 한 17만 3,500원에서 17만 5,500원 정도 잡아가시고요. 손절가는 14만 4천원 정도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19만 5천원이고 2차 목표가는 25만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역시 만도를 드릴까 생각 중인데, HR 만도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로봇 관련했던 섹터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HR 만도는 주제 오늘 그냥 급등주 단타로 한번 내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도도 역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근처까지 올라왔죠.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이제 아랫꼬리 공략해서 단타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동종목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핵심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동종목이 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급등주 눌림목 자리에 보셔야 되고, 거래량이 1,700만 주나 붙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목 타점 잡아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다. 내일 시장 한번 살펴보고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66,000에서 67,0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주가가 뭐 76,600원인데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가는 건 지금 이제 미국 야간 선물과 유가가 좀 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야간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남 수익 날 때 따로 놓지 마시고 지금 수익 날 때 빨리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내일 이제 주가 방향성은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내일 원익 IP에서 H7 만도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장 때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예.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 내일이나 이제 수요일 장대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이드가나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기법 강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시장, 그 다음 시가 방향 이런 것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저녁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수익 저희 방 형님들은 계속해서 수익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수익 축하드리겠고 이제 빠르게 수익 나시는 대로 해서 좀 악성 종목들 조금씩 털어내는 매매 그리고 다시 심리를 다시 다 잡으면서 매매하시길 항상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조금 있다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